자,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논리형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논리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난 장에서 배우셨다면 그 언어를 사용한 프로그래밍 방법을 배우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 선언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과 그리고 논리형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백트래킹, 단일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그래서 프롤로그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수행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 그러니까 프롤로그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을 배우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부터 배우실 거는 실제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롤로그 프로그래밍 방법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선언적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기술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래밍 그 환경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떤 팩트하고 룰하고 쿼리, 그러니까 즉 무엇이 필요한지만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알고 싶은 게 그랜드 페어런트이다 라고 했으면은 세종의 조부모가 누군지 라는 질문만 여기다 정의를 해주면은 그게 프로그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세종의 아버지가 누구냐,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간단한 거 말고 진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구경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멤버라는 이 펑터로 프로그램 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 리스트에 어떤 특정 리스트에 특정 원소가 있는지 그 멤버십을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두 파트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각각의 경우에는 조금 이따 보시기로 하고 이 멤버를 이용한 것을 한번 이그젬플을 먼저 보겠습니다. 멤버 하고 나서 여기에 WED 있고 이 뒤에 리스트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여기 빠졌습니다. 오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것은 이 뒤에 있는 리스트들 안에 이 WED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으면 yes라고 출력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지리 속에 변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이런 건 변수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거는 뭐지?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X에 매치되는 걸 다 뽑아라 하고 했으면은 이것과 이것과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특정 원소가 있는지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작동된다는 걸 이제 아셨다면은 실제로 코딩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폼이 뭐였냐 하면은 여러분들 바로 전에 프롤로그 소개하는 장에서 보셨는데 리스트 형태이죠. 그런데 리스트 형태가 아래에서 여기서 보셨던 리스트랑 좀 다르죠. 이 리스트는 헤드하고 테일로 갈라주는 리스트입니다. 여기 바로서 갈라주고 있죠. 자, 그래서 X는 헤드 원소 하나만 뗀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점점점 부분이 이제 테일로 나타나는 부분이 될 텐데 지금 점점점이 아니라 언더바로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바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이 뒤에 뭐가 매치되든 상관없다. 이 앞에 X인데 지금 들어오는 멤버의 첫 번째 인자도 X면 그거는 이게 두 개가 똑같은 면이라는 뜻이니까 무조건 이거는 매치가 되는 거다. 이게 true다. true니까 팩트처럼 짝 그 점을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스트의 맨 첫 번째 원소가 운 좋게도 지금 들어온, 그러니까 이 경우로 본다면 맨 첫 번째 원소는 MON이죠. 그래서 MON이 첫 번째 원소로 들어왔을 경우,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원소가 들어왔지만은 그 경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매치가 이쪽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패턴 매치처럼 매치가 되는 부분이고요. 매치가 안 돼서 이쪽에 매치가 되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면은요. 앞에 일단 첫 번째 라인에서 안 걸리고 여기까지 넘어왔다라는 의미니까 첫 번째 원소인 즉 헤드하고 이 X하고 다르다 소리입니다. 뭐가 와도 좋으니 다르게 이제 일단 온 거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테일 부분만 생각해서 다시 멤버로 호출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함수형 언어에서 리커전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헤드하고 매치가 됐으면은 이제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헤드하고 매치가 안 됐으면은 그 나머지 테일 부분을 가지고 다시 호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어떤 리커시브 함수와 굉장히 유사한 구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살펴보시겠는데요. 이거는 두 리스트를 병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용된 예를 먼저 보시겠는데요. 지금 리스트가 이 리스트하고요, 요 리스트하고요, 이렇게 두 개를 주면서 자, 병합을 해서 X에다 넣어라 라는 게 바로 이 캣입니다. 그래서 이 캣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이 X는 이제 결국은 이 두 개의 리스트를 병합한 7개의 원소죠. 앞에 3개, 뒤에 4개의 원소. 이것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긴 리스트를 병합된 리스트를 리턴을 해주게 됐는데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요. 먼저 인자 3개를 봤는데 처음 2개를 병합해서 세 번째 인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운 좋게도 맨 앞에 게 널이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거랑 똑같아지죠. 됐죠? 근데 만약에 맨 앞에 게 널이 아니었다. 그럼 널이 아닌 거는 우리가 헤드 테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치가 되겠죠. 널이 아니면은. 그래서 매치가 되면은 이것과 L을 병합할 거죠. 그래서 이것과 L을 병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일단 맨 앞에는 헤드가 들어갑니다. 헤드가 들어가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G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T하고, 그러니까 테일 쪽하고 이제 두 번째 인자하고가 G로 병합이 됐다면은 다시 말해서 T 더하기 L을 T에다가 L을 붙였더니 G가 됐다고 한다면 본래 리스트 두 개를 병합한 결과는 앞에 헤드만 그 G에다가 딱 붙여준 거다 라는 의미의 선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줄 써주시면 지가 알아서 이 앞에 두 리스트를 붙여서 이 X에 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의 수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규칙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뒷부분을 body라고 그러고 이 앞부분을 head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런 규칙이 있을 때 body에 있는 각 부분을 다시 또 쿼리로 삼고 다시 골로 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서부터 답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서브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종의 조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은 이쪽 규칙으로 건너와서 세종의 조부모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규칙으로 건너와서 세종의 페어런트는 누구고 또 그 페어런트의 페어런트 누군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요거 알아보고 이거 알아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네가 골이 되고 즉 쿼리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언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서브골들이 다 사실이면은 헤드도 사실이다. 이런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함수 h를 실행하려면 함수 이것들을 먼저 실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건 또 수행 과정을 고려한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로서 선언적인 생각이 어렵다면은 이제 먼저 이 그랜드 페어런트라는 걸 수행하려면 오른쪽 걸 먼저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라도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 과정이 대략 이렇다는 걸 아셨으면은 지금부터는 백트래킹, 되추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에 대응되는 규칙이 지금 멤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앞서서 보셨던 예에서 또 이게 빠졌네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 여기서는 두 가지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거에도 지금 매치가 되고 멤버가 있고 두 번째 것도 멤버의 정의인데 그럼 어느 거를 먼저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하나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안 하나?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바로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쿼리에 대응되는 룰이 여러 개 있으면은 일단 하나씩 적용합니다. 첫 번째 룰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적용하고 성공했으면 됐고 만약에 실패를 했으면 그 다음 두 번째 룰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적용이란 말이 뭐냐, 룰을 적용한다는 말은 뭐냐,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은 바디 내 서브골들과 해당 인자들에 대해서 주어진 쿼리에 있는, 여기서는 이제 이건 실제 실인자라고 볼 수 있는 주어진 쿼리에 있는 어떤 그 데이터들이죠. 이것과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룰에 정의가 되어 있는 이것을 매치를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치가 잘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유니피케이션이 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매치가 잘 돼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이제 원활하게 잘 수행이 되면 진짜로 성공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 바디 내 룰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디 내 서브홀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실패하면 그 룰 전체적으로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룰 전체에 대해서 실패를 했을 때는 백트래킹을 실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선택 안 한 룰이 또 있나? 그러면 그 룰로 가야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룰부터 차례씩 하나대로 이제 매치 시켜보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하는지 여부를 타진해 보는 거, 바로 이게 프롤로그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수행 과정을 설명할 때 매치가 된다 혹은 뭐 형식인자가 실인자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둘이 이제 서로 뭐 매치가 된다는 표현으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거는 좀 두리뭉실한 설명이 되겠고요.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유니피케이션이고요. 단일화라는 그 유니피케이션이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서로 같은 말로 같은 그러니까 대상을 가리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father 태종 세종하고 father x 세종, 이것을 유니피케이션을 하면은요, x를 태종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똑같아진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자, 변수 두 개를 또 유니파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지만은 여기서 유니파이는 y는 또 g로 유니파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x를 가지고 시작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건들지 않아도 되는데 y와 g가 똑같아져야 된다라는 게 유니피케이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유니파이 됐다면은 g 대신에 y를 쓰거나 아니면 y 대신에 g를 쓰는 그런 식으로 유니파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수와 상수 간에는 이렇게 father 태종 세종과 father 태종 세종을 유니파이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똑같은 거죠. 이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 필요 없이 이거는 유니파이 그냥 된 걸로 치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쪽은 태종인데 이쪽은 태조, 이쪽은 세종인데 이쪽은 태종입니다. 하나라도 이렇게 두 개의 상수가 서로 어긋나면 이거는 서로 같은 텀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건 실패하고 답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타, 이것과 이것을 유니파이 하면은 태종 세종과 마더 세종을 유니파이를 하면은요, 파더하고 마더는 서로 유니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실패한 거고 답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언더바로 되어 있는 거는 아무 값이나 상관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서서 멤버십 테스트 했던 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수행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트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테스트 했던 그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거랑 조금 다른 표현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트리에서 표현하기 더 좋게 만든 것인데요. 이 부분에 직접 이 부분이 들어갔었거든요. 앞서서 살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분리해서 XS라는 지금
변수를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 변수가 이것과 같다. 이렇게 뒤에 바디 쪽으로 뺐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별로 뭐 대수롭지 않은 어떤 형식적인 변화이고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트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기 좋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것이니까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겠는데 1이 0과 1이라고 되어 있는 리스트 속에 포함되는가 요거를 알아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에 해당하는 것은 1이고요. xs에 해당하는 것은 0과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 규칙 먼저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을 수행을 했더니 이제 헤드하고 XS를 이제 헤드하고 테일로 분리한 형태로 잘라 보니까 이 부분이 0이 됩니다. 근데 아까 X는 1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지 않으니까 상수가 서로 같지 않으면 유니피케이션에서 실패하죠. 그래서 페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규칙은 매치가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규칙이 좀 승산이 있죠. 두 번째 규칙은 테일 가지고 다시 한번 멤버 불러주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별도로 바디로 빼놓은 요거를 한번 이제 보시면은 XS가 여기 0, 1이라는 이 리스트가 어떤 뭔가와 이제 테일 형태로 쪼개진다로 지금 표현을 했고 테일이 이제 지금 1이 되겠죠. 1로만 이루어진 리스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멤버 쪽을 살펴보시게 되면 멤버는 이제 테일만 가지고 이 부분이죠. 테일만 가지고 이 일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 서브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점점점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엮여진 데가 있고 이렇게 강한 직선으로 엮인 부분이 있죠. 이 점점점은 앞에서 성공하면 뒤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고요. 이 강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의미는 앞에서 성공을 하면은 뒤에 하는 게 의미가 있고 앞에서 실패를 하면은 그냥 그 라인은 다 실패해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면 지금 일부러 여러분들 알아보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멤버라는 부분에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건 주황색 라인으로 따라가도록 했고요. 보라색은 보라색 라인으로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보라색 라인 내부에서도 또 초록색과 그리고 갈색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과 갈색 부분이 여기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엔드로 엮여지는 앞에 게 것도 만족하고 뒤에 것도 만족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굵게 했고요. 이 부분은 앞에 거 성공하면 뒤에 거 할 필요 없고 앞에 게 실패했을 때만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점점점으로 연결했고요. 자, 이제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테일만 가지고 다시 멤버를 불러줬죠. 그래서 1로만 이루어진 리스트에 1이 있는가. 그래서 X는 1이 되겠고 XS, 여기서 XS는 다시 이제 1로만 이루어진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success라고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다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 룰을 먼저 이제 수행을 해봤더니 XS가 딱,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헤드 파트가 딱 1이 된 거죠. 그렇죠? 리스트, 1로만 이루어진 리스트의 헤드는 1이고 테일은 닐이죠. 그렇죠? 빈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헤드랑 이 1이랑 같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고서는 success를 이제 판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앞이 success이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X가 지금 쳐져 있고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동작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예에 대해서 다른 인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멤버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는 이게 2가 아니라 1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 1이 있었기 때문에 멤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예제는 이게 2가 들어옴으로써 이걸 끝까지 아무리 서치를 해도 2가 없다. 결국은 멤버가 아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2는 어떻게 보면은 이 01이라는 리스트에 있어서는 짧은 리스트이긴 하지만 이제 전체를 다 뒤져야, 전체 솔루션을 다 뒤져야 결과를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아주 나쁜 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는 페일로 나오는 그런 인자에 대한 것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지금 2고 XS가 01이라는 건 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나 아래나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멤버를 먼저 이제 매치를 시키죠. 유니피케이션을 하면은
첫 번째에서 XS가 이제 X 헤드 부분에 X가 들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X가 지금은 0인데 지금 들어온 X는 또 2잖아요. 여기서 이런 폼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XS에 대해서는 0이지만은 여기 X라는 측면에서 1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서로 같지 2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서로 같지 않고 그래서 페일이 납니다. 자, 그래서 앞에 게 페일이 났을 때 뒤에 거를 반드시 수행해야 되니까 앞서서 얘처럼 또 이제 따라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테일만 가지고 이렇게 리커전을 돌리는 그러니까 멤버를 한 번 더 불러주는 예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테일을 뽑아내고요. 테일이 YS다 이렇게 뽑아내고요. 그래서 YS는 지금 테일 부분이 지금 들어왔죠. 그 다음에는 이 오른쪽 부분은 AND로 지금 엮여 있죠. 앞서서 설명드렸고요. AND로 엮여 있는 이 오른쪽 부분 보시면은 이제 멤버 2하고 그 다음에 테일 부분이 1 부분만 가지고 다시 한번 멤버를 돌립니다. 자, 그럼 다시 1위로 가서 위에 거 먼저 이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XS가 지금 2일이죠. 1처럼 돼 있으면은 지금 현재는 1로 돼 있지만은 지금 들어온 X는 또 2고 그래서 1과 2가 다르기 때문에 유니피케이션에서 페일이 납니다. 자, 그랬으니 이제 두 번째 거를 훑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멤버 쪽을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이제 XS가 테일 부분만을 뽑아내는 XX 이퀄 이 식은 테일 부분에 YS를 할당하는 그런 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YS 부분은 지금 원소가 하나인 XS가 원소가 하나인 리스트이기 때문에 YS는 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빈 empty 리스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empty 리스트를 가지고 2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한번 더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수행한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지우고 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걸 가지고 할 때는 또 이거 두 개를 이제 매치를 시키겠죠. 그래서 왼쪽 거 먼저 가게 되면은 왼쪽 거에서는 XS가 뭔가 헤드하고 어쩌고 이런 폼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헤드를 뜯어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페일이 일단 나게 되겠죠. 자, 이쪽에 페일이 났으니까 보라색 라인을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라인 따라가 보면은 이제 먼저 SX의 테일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 테일 가지고 멤버 불러주죠. 그래서 테일 잘라내는 부분 여기서 벌써 페일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테일을 솎아낼 수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테일을 잘라냈을 때 테일 못 잘라냅니다 하고 이제 페일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쪽 멤버는 이쪽게 페일이 되면은요. 이쪽게 페일이 되면은 이쪽은 수행을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수행해보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페일이 나겠죠. 그래서 굉장히 긴 경로, 아까에 비해서 긴 경로를 통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답이 없다는 걸, 그러니까 멤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2가 0일 속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앞에 룰에 의해서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는 팩트 단위까지 가게 되면 이제 앞에 의해서는 이 표현과 이 표현까지 가서 더 이상 멤버 이거를 적용할 필요가 없죠. 거기까지 갔을 때까지 계속 룰을 적용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진짜 멤버가 아니어서 원하는 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한 모든 룰들에 대해서 다 일단 유니파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없다는 걸 알아야 그래서 그때야 끝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그런 단점은 안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들이 프롤로그 구현 차원에서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렸습니다. 정답입니다.